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에만 구미에서 외국인 근로자 34명을 포함해 4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입니다. 일찌감치 K리그2 우승을 확정한 김천 상무가 지난 주말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김태환 감독은 내년 위드 코로나가 되면 팬들과 더 많은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구미시 의회 시정 질문에서 전국체전 준비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에이펙 회의 경주 유치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구미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외국인 근로자 34명을 포함해 4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이날 보건당국은 외국인들의 선제적인 검사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간 구미에선 외국인 근로자 34명을 포함해 확진자 4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외국인 누적 확진자만 227명에 달합니다. 보건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 숙소를 잡아 다 같이 거주하는 것을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전면 전수검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구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8,400여 명. 이 중 2차까지 예방접종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는 약 4,900여 명으로 접종률이 5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용사업장의 현장 방역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접종자에게는 임시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예약과 접종을 동시에 하는 원스톱 접종을 실시해서 접종력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날 구미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보건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발맞춰 일상회복 변화선도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경북형 특화 전략 추진에 나섭니다. 우선 올해 안에 도내 휴양림과 캠핑장 1개소 이상을 백신 접종 완료자를 위한 마스크 착용 해제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접종률 80% 이상을 달성한 군위와 고령, 성주 등 6개 군 지역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전담 병상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단위 지역은 인원 제한 없이 완전 일상 회복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과감하게, 그러나 도민들께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해이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시 지역에서는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미시 의회 송용자 의원이 이를 구미시의 전국체전 준비가 다소 부족했다며 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시정 질문에 나선 송용자 의원은 전국체전 기간 꽃 조형물의 관리 미흡과 종사자 근무복의 품질 저하, 대외적 홍보 효과 미흡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세용 시장은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반쪽짜리 대회가 됐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전을 위한 준비 가운데 사소한 점들이
우리 시민과 의원님들 팬들이 못 비치게 되는 점을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23개 시군 의장들은 고령군청에 모여 정부가 공인한 국제회의도시 경주시가 제32차 에펙 정상회의 최적지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지난 7월 경북도와 경주시는 오는 2025년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펙 정상회의 유치에 나섰습니다. K리그2 무대에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한 김천 상무가 지난 주말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K리그 2부 무대에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한 김천 상무. 2부 무대와 작별을 앞둔 김천의 마지막 홈 경기를 보기 위해 수많은 팬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김천 상무 마지막 경기여서 이렇게 직관에 왔는데요. 김천 상무 마지막 경기만큼 꼭 승리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 펼쳐진 K리그2 36라운드. 부산을 홈으로 불러들인 김천은 시작부터 매서운 공격을 이어가더니 전반 2분 만에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뒤이어 조규성의 추가골까지 터지며 승부는 김천 쪽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반격에 나선 부산이 후반 연달아 2골을 몰아치며 경기의 균형을 맞췄고 결국 김천은 2대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경기를 같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더 많은 또 경기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응원해 주시면 또 거기에 또 걸맞는 또 플레이로서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경기 직후 팬들은 경기장에 끝까지 남아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김천 상무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1부 리그에서 우승을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천 상무 화이팅! 연고지 이전으로 강등된 지 1년 만에 다시 1부 무대 복귀에 성공한 김천 상무. 2부 무대와 작별 인사를 마친 김천은 내년 시즌 K리그 1부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김천도로공사가 개막 2연패 후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경기에는 도로공사는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을 만나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날 켈시는 18득점을 올렸고 박정아가 13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도로공사는 승점 3점을 추가해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31일 오후 4시 40분쯤 김천시 성내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화재 발생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층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최근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울릉크루즈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주군민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울릉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릉크루즈는 올해 9월 취항한 2만 톤급 대형 여객선입니다. 구미시가 오는 8일부터 구미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에 나섭니다. 상품권의 판매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한 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대구은행과 농협,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120여 개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상품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미시는 이번 특별 할인으로 지루형 상품권을 모두 소진한 뒤 오는 12월부터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미시가 1일 11월 이달의 기업으로 주식회사 제일정보통신을 선정했습니다.
제1정보통신은 지난 1995년 설립된 CCTV와 정보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지역 강소기업입니다. 특히 제1정보통신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5종의 기술 특허를 보유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구미시는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과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칠곡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자원봉사 나눔의 릴레이가 210일간의 대장정을 끝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은 지역 내 30개 단체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단체는 소외계층 후원 물품 전달과 환경 정화, 농촌 일손 돕기, 산불 방지 등 구성원의 재능을 살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칠곡군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중단한 어린이 통합 건강증진 교육을 오는 19일까지 비대면으로 재개합니다. 이번 교육은 아동 52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영상교육 자료와 훌라후프 등 교구를 어린이집에 제공해 담당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주시 의회는 1일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주시 각 부서별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강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와 차량 운영비 지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군위군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에 헌신한 공로가 있는 자랑스러운 군민상 대상자 6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노미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군위 지회장과 김영대 주식회사 나피폴리머 대표, 김영규 주식회사 유니온 화성 대표 등 6명입니다. 군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11월 정례조회 때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